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촌파고다에서 토익 스피킹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니치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토익 스피킹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개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개정이라니 도대체 ETS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성적 체계가 개편되고 시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정기 시험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토익 스피킹 개발 및 출제 기관인 미국 ETS가 변화하는 영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고 또 국내 성적 활용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험 결과를 오픽과 같은 액풀 등급으로 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토익 스피킹이 레벨 5, 6, 7, 8 그리고 뭐 150, 160, 170 이런 식으로 점수화, 수치화 되어 있었다면요. 이제는 오픽의 그 등급표에 맞춰서 똑같이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다 똑같으신 거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내 토익 점수, 토익 스피킹 점수가 오픽 몇 점이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평가하기 쉽게끔 토스와 오픽의 구별점을 잘 두지 않게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요. 오픽은 AL이 최고 등급이라면요. 토스는 AL을 넘어서서 Advanced Mid, Advanced High와 같이 AM, AH 레벨도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기업에 제출할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토익 스피킹을 조금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 세부 점수, 즉 0점에서 200점 이렇게 수치화 시켰던 것은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는 6월 이후에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을 사료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쌤 저는 6월 4일 전에 5월에 시험 보려고 했는데 그럼 미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5월에 시험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벽히 준비된 상태는 없고 그리고 또 미루면 끝도 없이 미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순간에 시험 보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YBM 토익 스피킹 공식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160점이 AL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160점이 AL로 AL 등급으로 나뉜다라고 보면요. 우리 요 160점은 지금 현재 레벨 7에 해당을 하고요. 레벨 7 중에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전체 응시자의 상위 10% 정도가 취득을 하는 점수입니다. 따라서 AL을 취득하는 획득 비율이 한 10%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픽 같은 경우에는 AL을 상위 5%가 획득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마 오픽보다 토스가 조금 더 AL을 받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두 시험의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파고다 홈페이지 가셔서 오픽 선생님 사이트에서 오픽의 특징 또 토스 선생님 사이트에서 토스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시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점수는요, 여러분, 뭐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 시험 일부가 개정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이제 개정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에 맞춰서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항, 11번 문항이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10번 문항은요, 토익 스피킹 파트 4입니다. 11번 문항은 파트 5입니다. 네, 여러분 파트 4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토익 스피킹에서 유일하게 LC, 즉 듣기가 요구되는 파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놓치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셨는데요. 자, 이 10번 문항이 질문 1회에서 질문 2회, 즉 2번을 들려준다라는 얘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LC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 Part 5 의견 제시하기 파트. 여러분들이 30초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 1분을 이야기하는 아주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제가 Part 5는 토스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드리고 또 이 파트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30초 준비하고 1분 이야기하는 파트였는데요. 이것도 준비 시간을 내가 45초로 늘려줄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봐 라는 거죠.
그러면 쌤 여유 있게 준비하고 또 두 번 들려주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ETS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험 난이도 및 채점 기준은 동일하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8월에도 토익 스피킹이 크게 변화를 맞이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도요. ETS가 시험 난이도 및 채점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과 그 이후 정말 시험의 난이도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스는요, 여러분 문제은행 기반으로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토익 스피킹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겪어보신다면 그 안에서 시험 문제는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되는 토익 스피킹 시험도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과 똑같이 출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가요? 쉬워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99%의 확률로 네, 쉬워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자체가 쉬워지진 않습니다. 왜? 난이도가 똑같다고 ETS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만 파트 4의 음원이 한 번 나왔던 것이 두 번으로 늘었고 파트 5의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늘어났죠, 여러분. 시험 난이도 및 채점 기준은 동일하고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에는 변동이 없으나 다만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부담감이 줄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죠. 예, 신나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준비하던 그대로 열심히 화이팅 넘치게 토익 스피킹 준비하시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개정되는 토익 스피킹도요, 저와 함께 열심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입니다.